말하기 연습. 오늘 이야기해 볼 책은 나는 4시간만 일한다입니다.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하고도 현재 벌어들이는 수익의 몇 배를 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말이 사실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 말하기 연습 영상을 찍을 때 스크립트나 이런 것도 없이 프리스타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두서도 없고 또 영상이 너무 유익함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한번 스크립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 주제를 한번 가볍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가운데네.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는 수입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수입 자동화를 할 때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의 상황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분이 프리랜서, 그러니까 기업가, 인지 아니면은 직장인지에 따라서 이 수입 자동화하는 전략이 조금 달라진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팔레토의 법칙은 경제학 책을 보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법칙이죠. 이 80대 20 법칙. 이 법칙도 수입 자동화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이 80대 20 법칙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끝으로 이제 이 책을 읽은 저의 생각과 입장, 그리고 앞으로 저의 계획 등등 해가지고 한번 짧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수입 자동화하는 방법에 앞서 이 수입 자동화가 무엇이냐, 바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시스템이 저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건데요. 이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주식이나 이런 투자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업가 같은 이런 본인의 이 사업체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말하는 이 책에서는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 사업에 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 자동화를 할 때는 좀 여러 가지를 많이 말해주지만은 제가 볼 때 이 2가지가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첫째는 바로 외주 맡기기.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다른 업체나 아니면은 대행 업체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한테 맡길 때는 그냥 돈만 주고 맡기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들이 이 클라이언트인 본인한테 그렇게 피드백이나 이런 거 받지 않고 알아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권한까지 같이 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고객 상담하는 업무를 외주 업체한테 줬다고 하면은 외주 업체 하는 분들도 본인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돈이 들면 이걸 자연스럽게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허락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요번에 뭐 고객이 이거 환불을 원하는데 이 금액을 이제 줘도 되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확인 연락조차도 이제 되게 불필요한 업무인 거죠. 왜냐면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하려고 하면은 이런 연락도 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 이 권한을 줄 때는 뭐 예를 들어 뭐 10만 원 아니면 15만 원 이내에서는, 그러니까 15만 원 정도 들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당신이 알아서 재량껏 이제 판단해서 결정을 해라. 근데 만약에 이 본인이 책정했던 금액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그때 연락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담당자한테 이제 아예 권한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주를 줄 때는, 그러니까 어떤 외주 업체한테 맡겨야 되는지도 이 책에서 좀 자세히 담겨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할 때나 업무를 할 때 회의나 미팅 이런 걸 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막상 회의를 해보면은 정말 필요한 내용을 이제 회의할 때도 있지만은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회의 시간도 없앤 쪽으로, 그리고 회의를 만약에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안건만 딱딱 정해서 얘기하고 끝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메일 확인이나 연락 받는 것도 아예 한 달 정도 잠수를 타라고 하더라고요. 저자는.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아직은 이해는 안 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메일을 뭐 몇 주간 안 받더라도 생각보다 뭐 큰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이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이 연락을 안 받았을 때 일어날 큰일이 만약 엄청 커진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연락을, 그러니까 메일 확인하는 그 주기를 좀 줄이는 거고, 만약 그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 하면은 더 길게 늘려가지고 이걸 좀 유동성 있게 조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이제 돈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 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 메일 확인이나 아니면 회의 같은 그런 업무들을 할 때는 최대한 효율을 생각해가지고 딱 짧게 필요할 때만 몰아서 하라고 합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입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면은 아무래도 이 수입 자동화하는 게 편하겠죠. 왜냐면 눈치 볼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출근을 해야 하는데 이런 자동화를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현실성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의 저자는 이 업무 자동화하는 방법을 크게 4가지 단계로 정의했는데, 이 4가지 방법을 프리랜서인 경우와 직장인 경우를 이렇게 이제 구분 지어가지고 이렇게 달리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프리랜서가 이제 수입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정의란 기존에 있었던 이런 당연한 사실들, 그런 것들을 탈피하고 이 새로운 뉴 리치들, 그러니까 새로운 부자들의 마인드를 이제 탑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뭐 예를 든다고 하면은, 예전에 기성 시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땀을 흘려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야지만 이제 그 돈을 번다라는 게 진리로 여겨졌는데, 하지만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고 요즘 시대에는 내가 직접적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이 시스템을 잘 갖춰 놓으면은 충분히 본인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더 그 노력하면서 사는 인생보다 더 큰 부를 빨리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셋을 정의하는 게 바로 1단계이고, 그리고 2번째 단계는 제거인데요. 여기서 제거는 이제 불필요한 이런 업무들을 줄이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회의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본인이 해야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줄이는 단계가 2단계이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자동화. 여기서 자동화는 바로 외주 맡기기나 아니면은 좀 개발이 가능한 분들이라면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내가 직접 할 일을 다른 주체가 해가지고 저한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게끔 하는 게 자동화. 그래서 이제 이게 자동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본인은 이제 어디에서도 일을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남는 시간 동안 세계 여행을 하면서 이것저것 배우고, 또 본인의 이제 시야를 넓혀가지고 더
넥스트로 발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가 마지막 해방 단계. 근데 하지만 이 방금 말씀드렸던 단계는 직장인한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회사에 출근하는 것 때문인데요. 바로 회사에 출근해서 어떻게 이 수입 자동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직장 상사나 아니면 다른 동료들이 욕하겠죠. 너 약간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왜 그렇게 하냐? 아직도 한국에서는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냐보다도 야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치가 평가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당신이 직장인이라면은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이끌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무턱대고 저 재택근무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아마 어떤 회사든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스무스하게 이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이 책의 저자인 팀 펠리스가 알려줍니다. 뭐 그 얘기까지 하면은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그 방법은 스킵을 하고, 그래서 직장인인 경우에는 우선 이 회사를 출근한 거에서부터 해방을 해야 한다. 근데 만약에 그 절대 해방을 할 수 없는 회사라면 뭐 업무나 아니면 기업 문화에 따라서 재택근무가 진짜 씨알도 안 먹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둘 각오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회사에 출근하는 거에서부터 해방을 하고 나면 그 뒤로는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돌린다라는 게 바로 직장인의 수입 자동화 전략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바로 이 80대 20 법칙인데요. 이 80대 20 법칙은 바로 이 팔레토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만든 개념이라고 해서 팔레토 법칙이라도 부릅니다. 이 80대 20의 법칙은 또 약간 두 가지 경우로도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째, 내게 도움이 되는 고객. 달리 말하면 나한테 이제 수익을 가져다 주는, 실제로 우리가 뭐 물건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 때 우리 서비스한테 이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고객이, 그러니까 80%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고객이 상위 20%에서 나온다라는 말인데요. 만약에 제가 이 보드마카를 100명의 고객한테 팔고 있다고 하면은 이 전체 수익의 80%가 바로 이 마카를 많이 사주는 상위 20%가 사주는 거에서 다 나온다고 하는 그 법칙이고, 근데 이 법칙이 이런 수익적인 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반대로 제가 하는 업무의 스트레스에도 좀 적용이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100의 스트레스. 근데 이 100의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중에서 그 80%,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예를 들어 100명한테 스트레스를 받는다 치면 이 100명 모두가 저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중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징상짓을 해서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지만 또 뭐 딱히 스트레스를 많이 안 주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이 스트레스도 그러니까 전체 80%가 상위 20%의 그 징상 고객들한테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20% 고객들이 만약에 진짜 큰 손이고 정말 VIP라면 뭐 어떻게든 잡아야겠지만 대개는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또 막 돈 안 되는 고객들이 더 진상을 피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본인이 만약에 어떤 이제 고객을 상대하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은데 이 사람이 또 저한테 제 물건 또 팔아주지도 않아요. 그럼 과감히 이제 잘라낼 줄 알아야 된다고 해요. 왜냐? 이 사람한테 얻는 이익보다 이 사람 때문에 이제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게 더 크니까 그게 이제 손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이 진상 상위 20%는 버리고
또 우리한테 수익을 20% 이상 갖다 주는 상위 20%에 뭐 말이 좀 꼬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선택과 집중을 잘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의미 없는 이제 그런 이런 말이 좀 모두가 다 소중한 그런 거겠지만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다 명확하게 챙길 부분은 챙기고 버려야 되는 부분은 이제 딱 잘라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80대 20 팔레트의 법칙입니다. 굉장히 덥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생각을 한번 짧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원래 제가 제 목표도 세계 일주를 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한 달은 제가 미국에 있고 또 다음 한 달은 프랑스에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한 달은 북유럽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제가 제 할 일을 하면서 세계 각국을 이렇게 길게 장기 여행을 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이 딱 저한테 굉장히 유익한 책이었죠. 왜냐면 이 책의 저자도 말하는 게 이렇게 업무를 자동화 시켜놓고 세계 일주를 다니거든요. 또 세계 일주를 하게끔 권유하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이 배울 것도 많고 또 유익했던 내용도 많은데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이 모두가 모든 내용을 다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익 자동화를 하는 과정이 살짝 정이 없습니다. 이건 또 개인적인 제 성향일지 몰라도 분명히 이 사람이 말한 대로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돈이 벌리겠구나. 왜냐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알려주거든요. 세세하게. 뭐 예를 들어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이 회사에서 그 이제 해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또 외주를 맡길 때 외주 업체를 어떤 외주 업체를 이제 같이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외주 업체와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하니까 굉장히 이 실용적인 면이 있었는데 근데 살짝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일하면은 조금 창의적인 일은 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는 저도 불필요한 그 시간을 없애고 효율을 추구하는 건 맞다 생각하지만 특히 회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의미 없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창의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결코 그 회의를 하는 시간이 불필요하다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만약에 업무 처리를 하면은 분명히 왕따를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극강의 효율을 따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제 실천을 하진 않을 거지만 근데 그럼에도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 적게 일을 하고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시스템이 저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이 개념만큼은 조금 많이 습득을 해가지고 저 나름의 방법으로 이제 활용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목표가 내년도에 이제 미국을 가는 걸로 시작으로 한번 세계 일주를 하며 업무를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한번 실현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하기 연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